더 이상 실패는 없다. 유노튜브 MC 정하인, 대표원장 김신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증의견골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아름다운 코끝을 원한다면 누구나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은 코끝 성형 재료겠죠. 병원마다 추천하는 재료도 다르고 환자마다 선호하는 재료도 다른데 그 중에서도 최근 각광받고 있는 코끝 성형 재료 기증의견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원장님, 기증의견골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일단 사람의 연골인데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내가 시체를 기증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히신 분이 있으면 연구용 재료로 연골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다 떼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갈비 연골, 뼈가 아니라 연골이죠. 연골을 떼서 안에 있는 세포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게 남의 거다 라고 생각하고 몸에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세포들을 다 제거를 하고 다른 사람 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품으로 만든 것이 기증연골이 되겠습니다. 통연골로 되어 있어서 잘라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미 잘려서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카빙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장점은 와핑이라 해서 휨 증상이 별로 없죠. 단점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단독으로 쓰기는 좀 힘들어요. 비중격을 하나를 또 쓰고 약간 모자랄 때 아니면 이런 건 정도 2개 정도 쓰셔야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통연골입니다. 이 통연골을 직접 꺼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를 반으로 자르거나 3분의 1 정도로 잘라서 쓰는 경우도 있고 이제 환자 케이스에 따라서 한 명 한 다 쓰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은 비중격이 누구나 조금씩 휘어 있어요. 생각보다 코끝이 원래 안 휘어 있는데 여러 부위는 많이 휘어서 참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목적이 있다 코끝이 올리는 건데 그냥 올리면 무조건 돌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는 펴주는 데 쓰는 거죠. 이 수술은 이제 펼침 이식, 다른 말로 비밸브 재건술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휨 것도 잡아야 되고 올리도 올려야 되고 CT를 찍으면 휘어 있는데 코끝이 안 돌아가 있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는 예상이 안 되죠. 그런 목적에 쓸 때는 재료가 항상 모자랍니다. 이걸 통째로 쓰면 비싸겠네요. 통째로 하나가 1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미리 예상하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한 조각만 쓰기로 했는데 또 막상 들어가 보면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약속한 비용만 받고 이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기증의견골을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뼈를 좀 화려하게 원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동양인들의 연골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작게 나오고 약하게 나오고 휘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화려한 컬을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 한 장으로만 이제 한쪽만 됐을 때도 돌아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수술을 많이 한 경우, 많이 해서 연골이 없는 경우, 이미 비중경을 썼거나 안쪽에 연골이 약해져 있는 경우, 피부가 잘 안 늘어나는 경우, 질긴 경우에 늑연골을 써야 되는 경우가 이제 많죠. 자가 늑연골을 쓰기가 이제 무서우신 분들, 흉터를 만들고 수술을 전신만 치료하는 게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런 경우가 꼭 써야 되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다양한 경우에 늑연골을 쓸 수 있겠어요. 참 장점이 많네요. 장점이 많은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서 수술비가 올라간다는 점, 그리고 다른 연골에 비해서 좀 딱딱해서 코끝이 단단하겠다고 느끼는 점이 되겠습니다. 기증의견골을 사용하면 자가 늑연골에 비해 염증, 흡수, 휘어짐이 더 많이 발생한다던데 사실인가요? 네, 휘어짐, 염증, 흡수 이 중에서 흡수 빼고는 다 아닌 것 같습니다. 자가 늑연골을 해도 어차피 휘어질 수 있고 염증이 생길 확률은 똑같습니다. 근데 원장님, 개인 의견은 객관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제가 수술을 하면서 얻은 이제 임상적인 경험이죠. 네, 그거에 더해서 논문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은 메타 어나리시스라 해서 1990년도부터 발표된 논문 1300여 개를 리뷰해서 정리한 논문입니다. 기증의견골과 자가의견골을 이용한 코 수술을 했을 때 염증 발생률, 흡수율, 그리고 재흡수율이 각각 2%, 2%, 5%였다. 차이가 없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그런 논문입니다. 염증 발생률이 2%요? 낮은 편인가요? 네, 맞습니다. 코 수술 시 사용하는 실리콘에 의한 염증 반응은 저자에 따라 다르지만 2% 내외라고 저희가 설명을 하는데, 일단 실리콘 자체가 들어가면 염증 확률이 있죠. 근데 그 상태에서 기증의견골에 의한 염증이 생길 걸 걱정하는 건 사실 약간의 어폐가 있습니다. 특히나 급성기, 그러니까 수술 끝나고 한 달 이내에 염증이 안 생긴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확률은 많지는 않습니다. 연골에 의한 염증이 실리콘 염증보다 나은 것은 실리콘 염증이 생기면 혈리는 거 자체를 포기해야 됩니다. 괜히 혈리다가 오래 시간을 끌면은 코가 구축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기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실리콘 염증이 생기면 바로 빼주는 게 좋은데, 연골에 염증이 생긴 경우는 어느 정도 구제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해척을 하고 그리고 항생제를 주고 그 원인을 좀 해결해
해결해주면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해보고 안 되면 제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에 의한 염증보다 연골의 염증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살릴 확률이 높다. 이번에는 자주 하는 질문에 답변을 해드려 볼게요. 병원에서 자꾸 비싼 기증 늑연골을 권하는데 장사 속인가요? 아닙니다. 한 통연골에 원가가 150만 원 정도 하는데요. 그걸 두 분한테 쓰면은 충분하다 생각하고, 심지어는 한 명한테 하나를 쓰는 경우도 있죠. 그 환자한테 필요하다고 하면 쓰는 거라서 제가 거기까지 뭐라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더 많이 썼지 그걸 가지고 이윤을 남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대부분의 성형외과 원장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의 가족이 늑연골로 수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증 늑연골과 자가 늑연골 중 어떤 것을 추천해 주실 건가요? 용도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첫 수술이고 확실하게 오기 쉽다 이러면은 기증도 쓸 것 같고요. 재수술이고 뭐 남자분이다, 케이스가 어려우면 자가늑으로 쓸 것 같습니다. 기증 늑연골 제품이 굉장히 많다던데 원장님의 제품 선택 기준은? 길이가 3cm 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깎았을 때 와핑, 그러니까 휘는 그런 현상이 좀 적은 거를 위주로 쓰고, 심지어는 이제 잘랐는데 불구하고 너무 안 좋으면은 저희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증 늑연골 사용 시 고객분들은 어떤 걸 주의해야 할까요?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이제 미국 FDA 승인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시고, 사실 뭐 선택하기 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술 끝나고 담배 피거나 술을 많이 드시면은 이제 좀 염증이 잘 생기니까 그런 거 좀 조심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기증 늑연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유노투브 MC 정하인 대표원장 김진영이었습니다.